반갑습니다. 정현기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유문염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 그 강의 내용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 유문염에 대한 그 강의와 그 다음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또 유문염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강의를 맡았을 때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싶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원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전에 밝혀져 있는 원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원전 속에서 이 모든 어른들이 법문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고 또 그 원전을 바탕해서 단순하게 훈련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을 그 교전이 있으면 정전 상시일기법을 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철연본수를 조사 기재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하게 넘어가는데, 그럼 무엇을 조사 기재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무엇을 조사 기재할 것인가? 이 조사란 말은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이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본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봄. 이것은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일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좌산선사님을 찾아뵀었는데 이제 일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좌산선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단에서도 상당히 공부를 한다는 분들도 관념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관념적으로 하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시켜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이거는 해법을 찾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실제 사례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새살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쭉 연말이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이 뜬금없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제 동생을 보면은 기적이란 말밖에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했더니,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실상 이제 제가 서울에 저희 형하고 살 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밖에 이제 졸업을 못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니까 매번 이제 그 저녁에나 이제 돌아다니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던 모습을 이제 저희 형이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쟤를 그냥 저녁에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서울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이제 검정고시라도 봐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데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옆에다 이제 저를 이렇게 놓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동생을 가르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몰라서. 너무 쉬운데 내용이 너무 쉬운 것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냥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이게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기적이란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근데 그때 저희 형이 하도 이제 공부를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검정고시 포기하라고. 근데 딱 3가지만 나오고 약속해서 하자. 그게 첫째가 뭐였냐면 법회 빠지지 말고 나가기. 그러니까 2번째가 상시일기 쓰기. 근데 3번째가 교전 보기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상시일기에 일기법이 있었어요. 그 유문염에 대한 이제 유문염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를 해도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넌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 말을 제가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유문염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마음을 보게 되는데 마음을 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원리가 보여요. 원리가 보니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시비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그러니까 옳은 것이 곧 복이 되고 그른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동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유문염을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근데 다른 습관도 고치는, 악습관도 고치고, 나쁜 습관도 고치고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교법 체질화다. 기질변화다. 교법으로 완전
완전 기질변화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여기서도 조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목은 이 조목을 어떤 제목을 정하는데 이 조목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대기 공부다. 이 교법 자체를 왜 조목이라고 내놓으셨냐면 전체적으로 육문형 공부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목조목을 잡아서 그 육문형 공부를 하시게 하셨거든요. 그건 평대기 공부다. 평대기라는 것은 이제 이제 그 사전적인 용어도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이제 넓은 그 잔디밭에서 풀을 뽑으라 그래요. 풀을 뽑으라고 하면 그냥 대중 없이 풀을 뽑으면은 이쪽 뽑고 이쪽 뽑다가 또 이쪽 뽑고 이쪽 뽑고 또 이쪽 뽑고 이쪽 뽑으면은 나중에 보면 또 풀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한 평씩 떼서 완전 띄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완전 띄고 그 다음에 넘어가. 이게 평대기 공부다. 우리 교법 하나하나를 이렇게 평대기 공부해 나간 것이다. 조목은 그렇다.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교법 스스로 어렵게 받아들이고 어렵게 공부하기 때문에 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서 먼저 조목을 잡는데 뭘 해야 되나? 자기 현주소.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먼저. 그래야 그 방향을 명료하게 잡아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을 요새 많이 쓰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이제 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현재 위치 파악이에요. 제가 어른을 모시고 이제 서울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제 빌딩이 많이 있는 곳에 보면은 현재 위치 파악이 이제 빌딩에 이제 이제 전파가 이렇게 막혀서 그런가 현재 위치를 못 잡으면 갈팡질팡을 해요. 이 내비게이션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고 목적지를 명확하게 잡아놨다 할지라도 현재 위치를 파악을 못하면 길을 못 가요. 헤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다. 그거에 맞게 조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멀리서 잡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변 일부터 조목을 잡아야 한다. 이건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것이 계문이나 솔성요론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씩 떼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고쳐야 앞으로 밝은 세상에 오겠다 생각이 드는 고질적 악습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조목으로 잡아 적공해 나가야 한다 하셨다. 이것은 대산종사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내가 해야 내 진짜 영생길이 밝아지겠다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고한 그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목을 잡고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단계가 이제 조목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취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 취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심을 먼저 알아야 돼. 이 주의심. 근데 이 사회적 주의심에 대한 이제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전에 밝혀져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정전에 정이 내려져 있는 것은 그걸 바탕을 해야 돼요, 먼저. 정전 11과목 훈련법에 주의란 과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주의란 사람의 육군을 작용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냐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라고 했어요. 이게 정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이게 보셔야 그 대종사님 뜻이 이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실제 당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무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잊어버려요. 이제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유무념 체크하는 것이 유무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하는데 해놓고 나면은 또 놓쳐버리고 또 마음 챙긴다고 했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에다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손에도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안 보고도 이제 저절로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원 다닐 때 이제 좀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이렇게 학교 가다가 보면은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쭉 있는 게 거쳐요, 그거를. 근데 제 습관이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저 내용이 뭘까? 저 분위기는 어떨 것이고 스토리는 어떻게 되실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습관을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봐야겠다 싶은데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나요. 이렇게 챙겨야겠는데 또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침에 딱 이제 그 길목을 딱 알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침에 딱 그걸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있지. 이게 마음을 한번 챙기니까 그 경계, 그 상황이 점이 찍는 것 같아요. 딱 가니까 딱 챙겨져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가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 주의란 정의에서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실행하는 마음이면 실행이고 마음이 마음인데, 실행이면 실행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실행하는 마음이 따로 있나?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실행의 마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바로 관념의 마음이에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TV나 이제 인터넷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딱 보고, 이제 몇 시까지 이제 딱 한 30분만 보고 말아야겠다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30분이 지나도 한참 재밌는 거 하고 있으면 그만 봐야지 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봐요. 그만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그 마음은 돌아가고 있는데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은 이제 그 심심풀이 이제 오징어 땅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다 놓고 이제 무의식 중에 먹어요. 이렇게 자꾸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은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해요. 근데 먹어. 분명히 그만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먹어. 근데 딱 챙겨서 안 먹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만 먹어야지 하는 게 관념의 마음이에요. 실행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은 있지만 이건 관념이에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딱 놓고 정신을 딱 차리고 놓는 마음이 그게 실행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분간을 해서 이 관념은, 근데 우리들이 이것은 한 예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하는 관념으로 또 빠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들을 정확히 보고 그 마음과 그 경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집어주신 말씀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실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그럼 챙길 것이냐? 그게 바로 태조사예요. 태조사. 이제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대종사님 당대 때 대산종사님 법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태조사가 낙원 가는 길이다 그러셨대요. 이 태조사를 다 시키셨다고 그런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도 그 한 번은 이제 의타오님께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사가에 딱 오면은 어떤 가방이 있는데 열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대요. 꼭 잠궈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매번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열쇠가 열려있더래요, 가방에. 그래서 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잠궈놓고 있는다냐. 그래서 딱 가방을 열어봤더니, 검은 콩, 흰 콩. 유문양 그것만 딱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의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소중히 다루면서 그걸 공부했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태조사는 그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 시계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녁에 내가 몇 번 했지? 거의 관념이 떨어져요. 저를 보면은 거의 90%는 95% 정도는 관념인 것 같아요. 한 3번 했나? 4번 했나? 이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 오늘 갖다가 챙길 때 그게 실제로 공부가 되어지고 효과가 나타져진다. 그게 바로 태조사 공부다. 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동지교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기교우님 옆에 있으면 도끼가 흘러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독한 사람도 아니고 뭔 도끼가 흐른다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건 때문에 이제 어른님을 찾아뵈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공부하냐 이제 그래서 유무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딱 챙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어주신 것이 하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심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이다.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고 그냥 했냐 안 했냐. 내 마음에서 했냐 안 했냐만 하니까 이 내 스스로에게도 어떤 아닌 부분에서 용납성이 생기질 않고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그렇게 계속 쌓아보니까 다른 환경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야, 안 기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크게 한번 자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것을 이제 패턴을 좀 바꾸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먼저 취사하는 주심을 챙기고 하신 것은 이게 먼저 결과에 대한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취사하는 주심을 챙기는 그 부분으로서 먼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냐? 삼학일심을 단련하기. 모든 경계, 그 결과에 앞서서 그 마음, 삼학일심, 부처님의 마음을 길들이게 하는데 먼저 순서를 두신 거예요. 이제 어른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제 말씀이라고 보다. 그 다음에 결과로, 그 다음에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먼저 취사하는 주심을 단련하고 다음으로 공부가 깊어가면 일을 잘 되고 못된 것으로 챙기게 하심은 천만경계, 천만살이 모든 일에 삼학일심을 응용하여 대중화력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어른님께서도 이제 이것을 감정을 맡은 부분인데 먼저 삼학일심을 단련을 해놓고 이 삼학일심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일에, 그 경계에, 그 사리에, 그 일에 이거를 활용해서 무엇을 얻자는 거잖아요. 대중화력.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주의심과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예를 들 때 망념된 말을 하지 말면 이제 주의심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맨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망념되게 딱 했을 때 망념을 했냐 안 했냐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취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유념으로 잡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수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했냐 안 했냐로 이제 유무념을 잡는 거죠. 맨 처음에는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 삼학일심을 단련한 주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예요. 왜 그러냐? 이건 순서예요. 이거 없을 때는 어쩔 때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삼학일심이 되지 않고는 상황성이에요. 근데 이걸 단련했을 때만이 그 어떤 곳에서 적중하는 것이 적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목만이 아니라 전체 내 삶 전반에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유무념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것은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무념 공부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무념은 상시일기로서 상시응용주의상 1조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법이다. 상시응용주의상은 그 어른님께서 대종사님은 삶이다 그러셨어요. 상시훈련법이요. 대종사님 삶이다. 결국 뭐냐? 이 훈련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것을 내 마음에서 내 삶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계속 이제 누누이 얘기했었던 게 마음 공부를 관념에 떨어지지 않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법이다.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는 경우가 저희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유무념 공부를 내놓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법 하나하나를 수중하여 체질하는 공부.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뭐 하자는 거냐. 교법 하나하나를 갖다가 기질변화시키는 거예요. 제6군을 통해서 기질변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처님의 삼학일심을 길들이는 법으로 경계마다 순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로서 신임을 짓게 하는 공부. 이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니까 역대 성현들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공부다. 이 신임을 찍는다는 게 같이 하는 공부 아니겠습니까? 인증을 받고 인가를 받고 같이 하는 공부다. 그래서 이걸 딱 총정리하면은 유무념 공부는 인격의 평대기, 교법의 평대기, 열애의 평대기다. 마지막으로 대단종사님께서 동시사막으로 활용 3대력을 증식시키는 요체이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